안녕하세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석박사 통합과정 3년차 강민국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서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발표를 하다가 뭐 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채팅 박스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뭐 제목은 Riveting ACGAN Auxiliary Classifier GAN with Stable Training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작년 뉴리스 2021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저자는 이제 제가 일저자로 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연구실에 심우현 박사과정 학생, 그 다음에 조민수 교수님,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박재식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네 명이서 진행한 연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이 컨디셔널 겐 쪽으로 제가 주로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두 번째 논문이고 이후로도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본 논문에서는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는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란 뭐냐 하면 이제 포토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것인데 클래스 레이블 인포메이션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포토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클래스 그 포토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을 때 레이블 인포메이션을 주면 그 성능이 조금 더 좋아져요. 그래서 그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은 대부분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들은 대부분 이 클래스 레이블 인포메이션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최근 모델로는 이제 레이턴트 옵티미제이션 겐 이제 딥마인드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빌리티드 디퓨전 모델 오픈 AI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RQ 트랜스포머 이제 우리나라 카카오 브레인에서 나온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겐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모델이 로겐이고 디퓨전 모델에서 가장 좋은 모델은 지금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어블레이티드 디퓨전 모델이고 그 다음에 또 오토리그레시브 모델, 뭐 VQ 겐 쪽으로 가장 좋은 논문은 RQ 트랜스포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클래스 레이블에 대해서 레이턴트 베리어블 어떤 이제 이미지의 세멘틱 정보를 담고 있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어떤 디코더에 들어가면 이제 이 클래스 레이블 고양이 그다음 딸기 강아지에 맞는 이런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네트워크를 이제 제너티브 모델 이제 이미지 커뮤니티에서 제너티브 모델을 사용해서 많이 하고요. 조금 텍사노미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 일단은 이런 제너티브 모델은 맥시멀 라이클리후드를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델이 나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익스플리시 모델과 임플리시 모델로 나뉘고 이건 이제 디스트리뷰션 가정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임플리시 모델에는 대표적으로 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플리시 모델에는 뭐 되게 많은 모델이 있어요. 뭐 픽셀 RNN 정말 옛날 모델이긴 한데 픽셀 RNN이 있을 거고 그다음 뭐 베리션 오토인코더가 있을 거고 그다음 진짜 이건 더 옛날 모델인데 리스트릭티드 볼츠만 머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그 디퓨전 모델 뭐 최근에 이 제너레이션이나 인공지능 쪽에 관심이 많으시면 뭐 달리2 이런 뭐 오픈 AI에서 달리2라는 모델을 이제 개발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디퓨전 모델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디퓨전 모델의 이 대표 주자 DDP 이제 그건데 DDPM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겐 같은 경우에는 뭐 학습이 되게 이제 어렵지만 대신 이제 샘플링이 되게 편하고 좀 뭐 모드 슈링킹 같은 문제도 일어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빠르게 학습을 하면서 또 이제 빠르게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학습은 좀 느리고 모델 사이즈도 좀 크게 필요하지만 되게 퀄리티가 좋고 그다음에 학습이 좀 더 안정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넷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 건데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되게 다양한 전공의 분들이 이 세미나를 듣는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고 하면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넷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매칭하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뭐 많은 앞에서 설명드린 많은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고요. 여기 이제 두 개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네트워크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여기 이제 경찰관 보이시죠? 경찰관처럼 이제
진짜 이제 우리 내추럴 씬에서 나온 이미지,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서 크롤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찍을 걸 수도 있고, 하여튼 세상에 존재하는 리얼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모델인지 모르겠지만 생성자라는 모델이 이제 생성한 가짜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미지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가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죠. 얘가 이제 사, 내가 받은 이 이미지는 진짜일까? 내가 받은 이 이미지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하는데, 여기 케이스에서는 위에 거는 가짜라고 판명을 해야 되고 밑에 거는 진짜라고 판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제너레이터라고 이 adversarial networks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대적인 네트워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제너레이터는 이제 어떤 세멘틱 정보를 담은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는 이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이 이미지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봤을 때 리얼로, 그러니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속도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주도로 이렇게 제너레이터 학습을 하고요. 이 뭐 학습하는 방법은 요즘 딥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백프로퍼게이션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겐에서도 백프로퍼게이션을 쓰는데, 뭐 만약에 미래에 다른 더 좋은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이 생긴다면 그런 것들로 뭐 바꿔가지고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하고 제너레이터 학습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하고 제너레이터 학습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제너레이터가 만드는 이미지가 사실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게 이 겐 논문에서 이제 수학적으로 어느 정도 완전히 엄밀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증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넷을 사용해서 생성한 결과는 뭐 대표적으로 스타일겐이라는 모델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뭐 전혀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레이턴트 베리어블만 가지고 이제 요런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박물관에서 있는 초상화 데이터에 대해서 겐을 학습하고 생성을 한 결과이고, 요거는 뭐 병변 사진 같은데 병변 사진을 가지고 이제 생성을 할 수 있고, 개, 뭐 고양이, 개, 사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되게 많은 요즘에는 이제 512차원을 넘어서 뭐 1024 바이 1024까지 이제 겐으로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좀 더 가이드를 주거나 아니면 업샘플링을 잘 하면 뭐 이제 2000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대중적으로는 이제 512에서 1024 정도 이런 정도로 이제 보통 이미지 생성 모델을 겐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 생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겐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혹시 뭐 겐에 대해서라든지 앞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채팅박스에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릴 것 같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계속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특히 하는 부분은 컨디셔널 겐이라는 부분인데요. 컨디셔널 겐이라는 부분은 이제 이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원래 이 두 이미지만 받았잖아요. 근데 이 두 이미지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이미지에 대한 클래스 정보도 같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고양이인데 고양이라는 거를 생성해라, 이렇게 이제 커맨드를 주는 거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고양이가 들어갈 거다 이런 커맨드를 줘가지고 조금 더 이제 이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 사이의 학습을 좀 더 편하고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겐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두에게 컨디셔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에서 말했던 뭐 딥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컨디셔닝 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되게 빠르게 인퍼런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컨디셔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트릭을 쓰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제너레이터에 좀 집중을 하지 않고 어떻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더 잘 컨디셔닝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괜히 이제 개발이 되고 나서 많은 기간 동안 제너레이터에 집중하는 워크가 있었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집중하는 워크가 있었는데, 좀 메인이 되는 부분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좀 더 보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와서스테인 겐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겐, LS겐, 뭐 에너지 베이스드 겐 이런 이제 되게 많은 한참 2017년, 2018년 이때 되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많이 집중을 했거든요. 요즘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저도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컨디셔닝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제 프로젝션 기반의 캔들과 클래시피케이션 기반의 캔들로 나뉘는데, 먼저 이제 프로젝션 기반의 캔들을 보면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빅겐이라든지 컨디셔널 스타일 겐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겐 이후로는 또 많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이게 뭐 그렇게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모델도 아니고 뭐 결과가 되게 놀랍긴 하지만 또 머신러닝이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뭐 모르실 수도 있지만 뭐 되게 한 2018년도, 2019년도 이때는 빅겐이라든지 스타일겐 이게 되게 유명한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최신 모델들이 이 프로젝션 기반의 겐들로 포함된다. 그래서 프로젝션은 그냥 뭐 선형대수에서 우리가 얘기하듯이 클래스 레이블이 있으면 그걸 임베딩으로 만든 다음에 이 피처,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피처에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이제 적대적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되게 안정적인 학습. 물론 이제 겐 학습이 되게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이 클래시파이어 베이스드 겐보다는 안정적인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이 퀄리티 이미지 제너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금방 그 보여드렸던 사진도 스타일겐으로 학습을 한 거고요. 생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크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 확률 모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모델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모델을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론도 잘 받쳐주고 이제 실용적으로도 잘 되고 이러면 되게 좋지만 뭐 안타깝게도 완벽하게 프로버빌리스틱 모델은 아닙니다. 이게 파티션 펑션을 무시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제가 요 논문을 2021년도 뉴립스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또 그 작년에도 제가 논문이 한 편 더 있어요. 뉴립스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프로젝션 기반의 겐들이 릴레이셔널 인포메이션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하여튼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클래시파이어 베이스드 겐들은 뭐 옥실러리 클래시파이어 겐, 그다음에 뭐 트윈 옥실러리 클래시파이어 겐, 그다음에 컨트라스티브 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되게 간단한 게 그냥 이제 원래는 뭐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 하는 부분을 이렇게 따로 두고 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부분을 따로 둡니다. 그래서 여기 옥실러리 클래시파이어를 두고 뭐 소프트백스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컨트라강 같은 경우에 2C 롯을 쓸 수 있고 이번에 제가 제안하는 리에킹 같은 경우에는 뭐 D2DC 롯을 쓸 수도 있는데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롯을 통해 가지고 겐학습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주어진 이미지를 이제 리얼 페이크, 진위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고 어떤 클래스에서 왔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미리 배우게 합니다. 그럼 제너레이터가 학습을 할 때는 내가 생성한 이미지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할 때 리얼이라고 판단하면 좋겠고 동시에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판단하기에 이제 내가 고양이를 생성하라고 했을 땐 고양이로 판단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디자인 자체가 스트레이트 포워드한데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제안된 컨디셔널 겐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래서 에이시겐이 가장 먼저 아우구스투스 오데나라는 분이 제안을 했는데 먼저 제안된 모델이고 그래서 간단한 디자인이고 만족할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뭐 그렇게 좋은 성능은 프로젝션 베이스드 캠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진 않고 그다음에 뭐 릴레이셔널 인포메이션을 이제 고려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뭐 학습 성능은 뭐 그럭저럭 하겠지만 트레이닝 그렇게 별로 어렵다. 트레이닝 이제 데이터에 있는 클래스 수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 때 그 학습이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제 트레이닝 콜랩스가 가장 쉽게 일어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너레이션 퍼포먼스가 여기 이제 비교급이 빠졌는데 이제 프로젝션 기반 모델보다 안 좋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메터 셀렉션 같은 거에 되게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릴레이셔널 인포메이션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질문해 주신 이제 그 분이 계신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리액겐 설명을 하면서 이 릴레이셔널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그냥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 릴레이셔널 인포메이션을 배울 수 있는 모델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특히 여기서도 보면 A시겐이 되게 유명한 모델이에요. 얘가 한 사이테이션이 한 3,000 넘어가는 되게 유명한 모델인데 얘가 이제 간단한 디자인이지만 그 앞에서 말했던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얘는 이제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피 롯을 써가지고 컨디셔닝을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이제 그 성능이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학습이 어렵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밝혀내 가지고 이제 새로 A시계를 리부팅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리부티드 A시계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시계인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젝션 기반의 겐은 빨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프로젝션 기반의 이 빅겐 같은 경우에는 이 FID거든요. FID는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 퀄리티를 확인을 할 때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게 되게 주관적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을 할 때마다 확인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FID라는 척도를 개발했는데 디스턴스예요.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프로젝션 기반의 걔는 이렇게 쭉 떨어지는 반면에 A시간은 초반에 빨리 떨어지다가 초반에는 뭐 빅겜보다 빨리 떨어지죠. 빨리 떨어지다가 이제 여기서 흐물흐물 되더라. 이 트레이닝 콜랩스가 일어나더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제안한 거는 리에겐, 리부티드 옥실러리 클래시파이어 겐이라는 거를 제안을 했는데 이 A시겐의 위크니스들을 극복을 해가지고 이제 더 좋은 모델을 만들겠다. 그게 이제 요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A시겐에서는 크로스 엔트피 로스를 썼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데이터 투 데이터 크로스 엔트피 로스라는 걸 제안을 했고요. 뭐 장점으로는 되게 간단한 디자인,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성능이 좋고, 그 다음에 릴레이션 인포메이션도 생각할 수 있으며, 이게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하고 빠른 컨버전스 가능하다. 그래서 되게 빠르게 FID가 떨어진다라는 장점이 있고 하이퍼 파라메터랑 아키텍처가 바뀌어도 로버스트하게 잘 적용이 되고 디퍼런셜 어그멘테이션과 같은 최근에 많이 쓰는 방법들과도 잘 맞는다. 이런 이제 엄청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되게 장점이 많은데 뭐 단점으로 하나만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제 하이 퀄리티 그러니까 생성한 이미지가 퀄리티는 좋긴 한데 그렇게 이제 빅겐에 비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그런 게 이제 뭐 단점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뭐 따로 적진 않았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까지 이제 대충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그러면 A시겐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A시겐이 되게 학습이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A시겐이 왜 이렇게 언스테이블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야 요거를 잘 고쳐가지고 이제 더 좋은 모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앞에 잠시만 좀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A 시계는 있고 이 TA 시계는 트윈 옥실러리 클래시파이어 겐이에요. 그래서 옥실러리 클래시파이어를 이 쌍둥이를 만든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요런 것들 여기서는 이제 뭐 디제너레이티드 프로버빌리티 펑션을 에스티메이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액티베이션 맥시마이제이션 겐에서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 클래시파이어 없다라는 거고 컨트라스티브 겐에서는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겐에 이제 조금 섞어서 해봤더니 클래시파이어 베이스드 겐인데도 성능이 되게 잘 나오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적은 논문이긴 한데 하여튼 요런 이제 그 전에도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빅겐을 이기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빅겐을 항상 이기진 못해. 컨트라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기는 경우도 있었고 엎치락 뒤치락 했었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이기는 모델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TH겐이나 AM겐 같은 경우 라지 스케일 학습에서는 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원인이 좀 불명확했다라는 게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밝혀내기로는 이제 크로스램 언트로피 로스가 예상치 못한 큰 구배값을 이제 학습 초기에 야기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분석적으로 발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고 하면 이 unexpected large gradient 왜 생기냐? 그러면 이제 피처 맵의 놈이 되게 크고 그다음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클래시파이어가 학습 초기에 일반적으로 잘 못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학습 초반에는 완전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됐다가 학습을 하면서 같이 이제 그 프로버빌리티 값이 올라가는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가 올라가는데 이게 또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성능이 그렇게 안 좋게 되고 또 일반적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여기서 이제 걔네에서 사용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안 쓰기 때문에 학습이 되게 느려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probability 밸류가 되게 낮은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을 뭐 실험적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F라고 하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뽑힌 임베딩을 FX라고 하면 이제 뭐 애드버서리얼 클래시파이어로 가는 이
뒤에 있을 거고 또 나머지 브랜치로 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크로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요거를 수식적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적힐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랑 좀 폼이 달라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폼이에요. 그래서 이거 옥실러리 클래시파이어 안에 있는 이 웨이트를 직접 넣어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표현하는 폼이고요.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클래시파이어의 웨이트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편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PIK는 뭐냐면 이 I 번째 샘플이 K 클래스일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피처는 되게 커지는데 이 probability도 같이 커지면 요 뒤에 이제 오른쪽의 값이 줄어들면서 피처 놈이 다시 이제 적당히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학습 초반에는 피처는 엄청 빠르게 증가를 하는데 이 probability 1 빼기 probability 값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방황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클래식 이 그레디언트 값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여기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통해서 들어오는 그레디언트가 있을 거고 애드버서리얼 클래시파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레디언트가 있을 건데 여기가 더 엄청 이상하게도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자체가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잘 못하고 학습이 무너진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자고 하면 이제 학습을 할 때 일단은 소프트맥스를 사용할 때랑 안 사용할 때가 있는데 안 사용할 때는 그냥 언컨디셔널일 때 이 피처를 잰 겁니다. 이 피처 놈은 여기서 말했던 이 F의 놈을 말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이제 파란색 부분을 보면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이 놈이 뭐 6 정도로 해가지고 뭐 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6 정도의 값을 가지지만 우리가 소프트맥스만 넣어주면 이게 막 처음에 엄청 빨리 증가해서 2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초반에 피처놈의 증가로 인해서 이 그레디언트 값도 초반에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클래시파이어와 애드버서리얼 클래시파이어 사이에 이 다이나믹스가 이제 고장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보면 여기 컨디셔닝을 이제 안 했을 때 FID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컨디셔닝 하면 FID가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그런 이제 이상한 문제로 인해서 발견한다는 거를 이제 그 실험적으로 확인했고요. 이거는 타이니 이미지넷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건데 CUV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을 해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클래스가 많아지면 클래시피케이션 정확도가 초반에 되게 낮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시겐이 일반적으로 많은 리서처들이 얘기를 할 때 클래스 수가 많으면 학습이 되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희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학습이 되면서 이 fx 벡터 자체는 이 wk 방향으로 뻗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이 값을 증가시켜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 wk 말고 나머지 wk, 그러니까 wk를 제외한 나머지 웨이트 벡터들이 이 fx랑 방향이 반대로 좀 멀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빠르게 학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놈 오브 그레디언트가 폭발한다. 요게 이제 저희가 발견한 사실이고요. AC 거기다가 조금 더 이제 보자고 probability 값을 보자고 하면 여기 이제 probability 값인데 학습 초반에 되게 낮은 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초반에 뭐 되게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학습 초반에 좀 천천히 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가 초반에 빠르게 치솟는다는 걸 발견을 했고요. 그다음 이 트렌드를 보면 되게 이 무너질 때랑 이 그레디언트가 되게 클 때랑 그다음에 FID 밸류가 이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을 때랑 되게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A시겐의 학습을 방해한다. 그다음에 이제 A시겐은 학습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probability가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FID 밸류는 되게 높다는 말은 adversarial 트레이닝은 전혀 수행되지 않으면서 클래시피케이션만 잘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성자가 만드는 이미지가 되게 well classified 이미지인데 이제 뭐 세멘틱한 인포메이션 잘 담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냥 단지 잘 분류되는 이미지만 만들 뿐이라는 게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증거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시겐 트레이닝은 결국에는 이제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에 바이어스 되는 게 우리가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다라는 게 저희의 발견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피처가 커지고 뭐 그레디언트가 폭발해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걸 알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레디언트를 그냥 직접 클리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클리핑을 해버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클리핑이 되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되면서 이제 떨어지겠죠.
그렇게 클리핑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FX 자체를 요즘 뭐 매트릭 러닝이나 아니면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닛 하이퍼스피어로 프로젝션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놈 자체를 1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정말 강력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해가지고 애초에 이제 학습 초반부터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이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되게 많은, 또 이제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이 강도가 세가지고 그런 거면 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앞에다가 람다를 곱해가지고 이 람다 값을 줄여가지고 이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 이 로스랑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사이에 밸런스를 맞춰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저희가 다 해봤더니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이제 피처를 L2 노멀라이즈를 해가지고 놈을 1보다 낮게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멀라이제이션만 하면 신기하게도 트레이닝 컬랩스가 전혀 일어나지 않더라.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초록색을 보면 바로 노멀라이즈만 하니까 FID가 바로 잘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일단은 그런 이제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멀라이제이션만 하면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들어가는 피처에다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그 클래시파이어의 능력을, 그 클래시피케이션 능력을 좀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심각하죠. 왜냐하면 컨디셔널 걔는 컨디션도 잘 해야 되는데 트레이닝 콜랩스가 잘 안 일어나는 건 괜찮지만 클래스 컨디셔닝이 또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컨트라스티브 클래시파이어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컨트라스티브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저희가 이제 행하는 그런 로스를 데이터 투 데이터 크로스 엔트피 로스라고 했고요. 이,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자고 하면 요즘에 이제 뭐 메트릭 러닝이라든지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L2 노멀라이즈 스페이스에서 이제 뭐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어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같은 이미지면 붙이고 다른 이미지면 멀기하고 이런 학습 스킴들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도 조금 샘플의 이 하드니스, 어려움에 따라서 누구는 많이 학습시키고 누구는 적게 학습시키고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면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 조금 더 이피션트하게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이퍼스피어로 이제 인베딩한 거를 FI라고 그냥 줄여서 쓰고요. 또 이제 이 웨이트 벡터도 그냥 이제 노멀라이즈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그게 상관이 없긴 한데 일단은 뭐 이 노테이션의 편의상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적을 때 해석의 편의상 이렇게 그 두 개 다 웨이트랑 이 피처 두 개 다 노멀라이즈를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릴레이션십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예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이 FI라는 레퍼런스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강아지잖아요. 그럼 강아지에 해당되는 이 웨이트 벡터를 땡겨주고 반대로 이제 다른 웨이터 벡터들은 밀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강아지랑 뭐 이 웨이트 벡터를 기준으로 밀고 당기는 것뿐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데이터랑 데이터 사이의 관계도 같이, 그러니까 뭐 어떤 세멘틱 공통점은 어떤 게 있고 차이점은 어떤 게 있고 이런 이제 관계 정보들을 이제 학습을 하면 어떨까? 이게 뭐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든지 매트릭 러닝에서 이런 용어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네가티브 이제 샘플이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기준으로 다른 클래스 샘플이다 이러면 밀어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인베딩을 보는 거죠. 이 FI랑 FJ인데 여기서 FI가 레퍼런스고 FJ가 이제 여기 있는 어, 하드 네가티브 샘플이라고 하면 이제 FI랑 FJ 인베딩을 비교해 가지고 두 개의 세멘틱이 좀 이제 다른 클래스다 하면 밀어주는 거고 만약에 같은 클래스다 하면 당겨주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학습하는 거를 릴레이셔널 정보를 본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가 이제 처음 주장한 건 아니고 사실 매트릭 러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뭐 컨트라스티브 러닝,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많이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고 밀고 땡기는 학습을 하는 그런 컨트라스티브 클래시파이어를 여기 도입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저희가 뭐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뭐 대학교 때 벼락치기 할 때 막 이럴 때 보면 이제 중요한 문제들은 조금 이제 신경 써서 해야 되고 좀 덜 중요한 문제들은 신경 좀 덜 써도 되고 아니면 뭐 고등학교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조금 덜 풀고 그다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나 아니면 내가 틀렸던 문제 같은 경우에 오답 노트를 해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보면 모든
이제 이 모델은 되게 무식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파지티브나 네거티브를 따져가지고 밀고 당겨주는 그런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덜 중요한 거에도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데 학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뭐 맥스랑 민 펑션을 통해 가지고, 여기 지금 이 파란 바운더리 바깥에 네가티브 샘플이 있으면 이 레퍼런스 기준으로 많이 멀어져 있는 거니까 그레디언트를 주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레퍼런스 기준으로 빨간색 원 안에 있으면 되게 쉬운 이제 많이 가까운 이제 파지티브 샘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샘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땡겨주지 않겠다. 그런 프록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땡겨주지 않겠다라는 게 이 이제 서프레션 메소드의 이 트릭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 어떤 게 좋냐면요. 일단은 이렇게 릴레이션 인포메이션을 보기 때문에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이제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빠르고 이제 그 세멘틱들을 잘 잡아내는 학습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 이제 좀 덜 중요한 모델 데이터들은 무시를 해버리니까 되게 빠르게 학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의 프레임워크를 조금 더 이제 보여드리자고 하면 제너레이터랑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인데, 어 뭐 다른 건 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요 로스 펑션을 구하기 위한 이 매트릭스 연산을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구현하기 쉽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사실은 뭐 adversarial loss는 항상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이 generate discriminate 학습을 할 때는 이제 adversarial loss를 리얼과 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 하면서 도시의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 D2DC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도록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면 이렇게 밑으로 붙잖아요. 그러니까 리얼 이미지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헤드를 만들어서 D2DC 로스를 계산하게 되고요. 제너레이터를 학습할 때는 이제 adversarial 로스를 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또 이제 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 D2DC, 그러니까 내가 만든 페이크 로스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인식하기에 D2DC 로스가 낮도록 인식하라. 그러니까 컨디셔닝이 잘 되도록 인식하라.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ACGAN이랑 D2DC 로스랑 다른 점은 이제 그 D2DC 로스를 사용했다는 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대신에 D2DC 로스를 사용했다는 거 빼고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작은 변화로도 큰 성능 향상을 일으킬 수 있었고요. 뭐 다른 모델과의 비교인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요지만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리액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뭐 익스플리시트하든지 아니면 임플리시트하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을 하기 때문에 리액겐이 빅겐보다 더 빠르게 컨벌지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그, 그 파란색과 빨간색 원 때문에 뭐 되게 쉬운 샘플들을 안 본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효과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클래시파이어 베이스드 겐들은 문제가 뭐냐면 되게 생성된 이미지의 다이버시티가 안 좋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 파지티브 샘플이 만약에 레퍼런스에 이렇게 당겼다 하면 다른 이미지인데도 같은 임베딩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되게 한쪽으로 이렇게 뭐 이제 원투 매니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걔는 원투 매니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원투 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만 생성하는, 웰 클래시파이드 이미지만 생성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로스를 이제 줘가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인터클래스 세퍼러빌리티랑 인트라클래스 베리에이션을 확보했다.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리액겐을 다른 컨디셔널 겐에 대해서 이제 벤치마크 비교를 해봤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빅겐이 있을 거고, 제가 했던 컨트라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SA간, SN간 뭐 되게 모델이 많은데, 위에 있는 모델은 뭐냐면 기존 베이스라인에서 가져온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페이퍼에서 나온 점수를 가져온 모델이고요. 밑에는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면 왜 저희가 직접 실험을 했냐 하면, 저희가 만든 베이스라인이 훨씬 결과가 좋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만든 베이스라인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한 거고요. 왜냐면 일단은 위에 거만 그냥 표시를 하고 내게 이제 FID가 7.88이니까, 우리 게 FID 7.88이니까 기존에 비해서 엄청나게 향상됐다 하면 되게 임팩트 있는 논문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전에 있던 임플멘테이션 자체가 서브 옵티말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평한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해가지고 다 실험을 했고요. 실험 물론 이제 괜히 되게 언스테이블 하기 때문에 3번 해가지고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F 0.125,
F8 같은 경우는 프리시전 리콜을 각각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좀 특징을 보자고 하면 리액게인이랑 컨시스턴시 레귤라이제이션, 그다음 리액게인이랑 디퍼런셜 어그멘테이션, 이런 이제 컨시스턴시 레귤라이제이션이나 디퍼런셜 어그멘테이션 최근에 겐 학습할 때 되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게 빅겐이 원래 빅겐을 위해서 개발이 됐어요. 근데 저희 리액겐에도 그런 걸 적용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디퍼런셜 어그멘테이션 겐 같은 경우에는 리액겐과 아주 잘 어울려가지고 성능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켜 주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미지넷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미지넷은 저희가 이제 큰 실험을 많이 할 수는 없어가지고 일단 작은 실험 256 배치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한 다음에 그대로 해서 2048 배치로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갱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048이 기본적으로 FID가 더 낮은 값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있던 그 겐들이랑 저희가 직접 구현한 거랑 해가지고 이제 공평하게 싹 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액겐이 제일 잘 나왔다는 거,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요. 2048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학습을 한 모델이랑 원래 벤치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벤치마크를 기준으로는 리액겐이 조금 더 잘 나왔지만, 제가 제안했던 스튜디오겐을 통해서 학습했던 모델은 FID가 7.89로 저희 리액겐보다 더 좋아요. 근데 이거 사실은 이 빅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 아키텍처라든지 하이퍼 파라미터 셀렉션을 되게 엄청 많이 했어요. 뭐 100번, 200번, 300번 돌려가지고 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한 번, 딱 한두 번 정도뿐이 정확하게는 두 번 돌려서 했는데 두 번뿐이 못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리액겐이랑 빅겐 한 번 학습하는데 V100 8GPU로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돌려놓고 약간 이제 로켓 쏘는 기분처럼 한 달 동안 그냥 기다려야 돼요. 저도 이거 V백에 넣어서 한 달 동안 기다렸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되게 좋았다. 그 다음에 이제 리액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일겐 2 모델과도 잘 맞아가지고 더 좋은 성능을 내고, 또 이제 트레이닝 커브 같은 걸 보면 이제 빅겐이랑 컨트롤 가는 리액겐이 있을 때 리액겐이 이제 가장 컨버지를 빨리 하더라. 뭐 인셉션도 가장 빠르게 오르더라.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제 다른 논문의 다른 실험들을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 셀렉션에도 되게 로부스트하다는 걸 보였고, 그다음에 뭐 DC겐이라든지 레지넷 아키텍처, 그다음에 스타일겐 이런 아키텍처를 변화해가지고 리액겐에 있는 D2DC 로스를 쓰면 기존 베이스라인보다 더 잘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이제 이게 컨디셔널 겐이니까 어드버서리 로스는 힌지 로스로 고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바닐라 로스, 로지스틱 로스, 힌지 로스, 리스트 스케일 로스로 바꿨을 때도 저희 이제 D2DC 로스가 되게 더 잘 동작한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니버셜하게 잘 동작한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퀄리테이티브 리절트인데, 뭐 그렇게 사실은 이제 요거는 빅겐이고 요거는 저희 건데, 뭐 파인 그레인드 디테일을 조금 더 잘 표현한다. 요런 이제 뭐 얼굴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표현하잖아요. 닭 같은 경우에도 다리가 두 개 있는 다리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빅겐보다 더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이런 퀄리테이티브 리졸트를 넣었고, 그다음 파인 그레인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도 뭐 요거는 데이터가 되게 부족한 상황에서 학습을 했는데, 빅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커보드 같은 패턴이 나와가지고 학습이 잘 안 된 반면, 저희는 그런 거 없이 뭐 그런 게 조금 가끔씩 있긴 하지만 좀 더 자유롭게 더 잘 생성을 할 수 있었다. 그런 게 이제 저희 뭐 퀄리테이티브 리절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액겐을 사용해서 학습해서 만든 이미지가 뭐 512 바이 512짜리는 이렇게 어 고양이라든지 개 같은 경우에 되게 리얼리스틱하게 잘 생성하는 걸 보였고요. 이미지넷도 이렇게 잘 생성했고, 뭐 CUV, 타이니, 사이파 이렇게 5개의 벤치마크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기존의 겐 베이스라인보다는 더 잘 나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좀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저 학교한테 좀 고마워할 게 있어서 그냥 좀 넣었는데, 여기서 보면 좀 느끼시겠지만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도 다 구현을 새로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다 세 번씩 실험을 한 거거든요. 세 번씩 실험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고, 데비에이션은 또 어펜딕스에 있는데 평균을 내고, 여기뿐만 아니고 또 이제 애드버서리 로스 바꿔서도 하고, 뭐 백분 바꿔서도 하고 되게 많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한 양만 보면 뭐 실험만 한 280번? 사실 이거는 이제 논문에 들어간 실험만이고, 이거를 탐색하는데도
배 이상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1000번 정도의 실험을 했었는데, 저희 이게 학교 단위에서 되게 하기 힘든 연구입니다. 그래서 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작은 모델을 학습을 한다 해도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리고, 그 다음에 뭐 큰 모델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서 뭐 한 달까지 걸리는 모델이 있었는데, 뭐 다행히도 저희 포항공과대학교에서는 뭐 AI 클러스터나 CSE 클러스터 같은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병렬적으로 뭐 한 번에 뭐 실험을 30개씩 40개씩 이렇게 돌리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조금 이제 자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했고, 네,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제가 요 라이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문제점을 느낀 게 있어요. 일단은 이 겐의 이밸류에이션이 되게 언페어한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또 겐 학습을 할 때 이 시중에 풀려 있는 코드들이 실제 논문의 성능들을 되게 잘 이제 보여주지 못하는, 제대로 리프로듀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심지어 오피셜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속 옵티멀한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공평하게 해결하고, 또 리서치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은 겐 발전을 이제 할 수 있게 하고자 제가 이제 파이토치 스튜디오 겐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요.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총 뭐 26개의 겐, 그다음 8개의 레귤라이제이션, 그다음 9개의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그다음 뭐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닝, 아니면 데이터 패러렐 트레이닝, 뭐 믹스드 프리시전, 이런 되게 다양한 싱크로나이즈드 배치론 같이 되게 다양한 모델들과 학습 방법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YAML 파일,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통해 가지고 조절을 해서 어떤 모델이든지 다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서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능 같은 경우에도 뭐 리프로듀서빌리티 체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일단은 뭐 최근 이제 밖에 공개되어 있는 뭐 겐 라이브러리 중에선 가장 많은 모델을 다루면서도 가장 신뢰성 있는 라이브러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는 이 QR 코드를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고요. 뭐 한번 나중에 뭐 궁금하시거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뭐 한번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이제, 네, 다른 분들 그것도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일단은 제 발표는 여기서 끝이고요.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할 건지가 뒤에 남아 있긴 한데, 그거는 일단은 질문을 먼저 답변 드리고 나서 어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파이어 베이스드 캔이 기본적으로 이제 옥실러리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고요. 그 옥실러리 클래시파이어가 뭐 아니 뭐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 그냥 클래시파이어일 수도 있고, 저희처럼 이제 D2DC 로스를 사용하는 컨트라스티브 클래시파이어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옥실러리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에게 이 컨디셔닝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너레이터가 클래스 컨디셔닝을 하고 싶으면 그 정보를 어디서 받아와야 될 거잖아요.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강아지 사진을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강아지 사진에 대한 정보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내가 받아온 사진이 강아지 사진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컨디셔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옥실러리 클래시파이어가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옥실러리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해놓으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진위 여부 판별과 동시에 이제 이 이미지의 클래스까지 주는 모델이라고 하면, 제너레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생성을 하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느끼기에 리얼리스틱하면서 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하기에 뭐 고양이 클래스라고 판단하는 이미지를 생성해라 이러면, 제너레이터가 이제 고양이 이미지를 생성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포메이션 가이드를 위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뭐 트윈 옥실러리 클래시파이어 겐뿐만이 아니고 옥실러리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클래시파이어라는 논문도 나왔어요. 그게 아마 아이클리어에 나왔는데, 뉴립스에 나왔는데 떨어지고, 아이클리어에도 떨어지고, 지금 이제 ICML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클래시파이어 겐들의 문제점을 이제 찾고 이제 제안을 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태클을 하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보인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다이버시티가, 그럼 클래시파이어 베이스드 겐들의 다이버시티가 왜 안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다룬 겁니다. 그래서 TAC 겐이라든지 ADC 겐, 옥실러리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클래시파이어 겐 같은 경우에는 리부팅 AC 겐에도 역시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록 부분에도 이제 TAC 겐과 실험을 했었는데, ADC 겐은 안 했어요. 괜히 ADC 겐 저자분들한테
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싶어 가지고 아직 논문도 안 됐고 그래 가지고 TAC겐만 했는데 트윈 옥실러리 클래시파이어 겐으로 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 다이버시티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제가 이제 리액겐의 단점이라고 하면 다이버시티가 적은 생성된 이미지에 다이버시티가 적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TAC겐을 쓰면 다이버시티가 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프리시션 리콜을 직접 재서 확인해 보면 높은 리콜 생성된 이미지가 높은 리콜 값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다이버시티가 되게 높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이 만약에 데이터의 클래스들이 그 서포트가 겹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겹치는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럼 이제 AC겐이나 리액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디터미니스틱한 아웃풋을 주는 반면에 그 TAC겐을 사용한 리액겐은 그런 것들까지 커버를 해가지고 디스트리뷰션 서포트가 겹치는 경우에도 이 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가우시아 미스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액겐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데 근데 그 TAC 겜 플러스 리액겜 같은 경우는 잘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크게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컴퓨테이션도 한 1.1배? 제가 이제 이것도 부록에 아마 있을 텐데 한 1.1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기억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제 여기 저희가 겐을 학습할 때는 이 이미지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배치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배치를 이제 제너레이터에 넣어 가지고 생성을 한 다음에 인베딩을 뽑으면 인베딩에 대한 배치로 된 인베딩이 나와요. 그러면 그 배치로 된 인베딩을 L2 노멀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이 매트릭스에서 구해줍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 드리는 것 같이 이렇게 트랜스포즈 연산을 해가지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그냥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0번 GPU로 메모리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가 필요한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점이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이미지들에 대한 인베딩을 뽑고 그걸 로멀라이즈를 한 다음에 하나는 그대로 놔두고 X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가지고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한 다음에 뭐 펠스 네가티브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이제 원하는 부분만 이게 빼가지고 이 데이터 투 데이터 크로스 센트블 로스를 계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가 크진 않아요. 네. 근데 혹시 클래시파이어 점수가 프로버빌리티 값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 제가 그런 걸로 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네,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템퍼레처라는 부분을 잘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 템퍼레처가 낮으면 하드 네가티브 마이닝 위주로 해주는 거고 높으면 이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일반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밀고 당기는 그런 방식으로 되게 되는데 따라서 이런 개인 학습을 할 때 저희 모델의 단점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해줘야 되는 튜닝들이 좀 있다. 뭐이 그 마진 텀도 일단 튜닝을 해줘야 되고요. 뭐 논문에서는 0.97, 뭐 0.95 이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 그런 마진 텀들도 튜닝을 해줘야 되고 동시에 이제 이 템퍼레처들도 잘 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뭐 성능이 빅겜보다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 N 스퀘어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0 곱하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개의 샘플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제 모든 샘플 간의 관계를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페어와이즈 릴레이션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곱하기 100 아니면 128 곱하기 128 이렇게 관계를 보지 N 스퀘어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학습을 못 하기 때문에 네. 안타깝게도 이제 스튜디오계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스타일겐 3 모델까지만 제가 추가를 했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약간 연구하는 시간도 좀 필요한데 이게 스튜디오겐 확장하고 이러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뭐 거기까지 또 많이 또 고쳐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거기까지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데 뭐 나중에 혹시 제가 트랜슬레이션 쪽으로 하게 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앞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는 뭐냐면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겐 자체가 되게 언페어하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페어하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겐 학습 자체도 되게 다른 환경에서 다른 GPU를 통해 가지고 뭐 다른 프레임워크로 학습을 하다 보니 뭐 텐서플로우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파이토치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평가가 되게 언페어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 겐을 만들어서 되게 많은 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유니파이드 테이블을 만들면 어떨까? 벤치마크 테이블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겐에 대한 테이블도 엄청 크게 한 장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다른 모델에 대해서 가져온 건데 겐에 대한 테이블도 한 장 딱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이파 10, 이미지넷 256에 대해서 소타 모델들 있잖아요. 뭐 디퓨전 모델이라든지 뭐 최근에 나온 스타일겐 XL 그다음에 RQ 트랜스포머, 뭐 VQ겐 막 이런 이제 뭐 다양한 겐들이 있는데 그런 겐들에 대해서도 유니폼한 이제 어떤 유니파이드 된 어떤 환경에서 그러니까 통일된 그런 환경에서 이제 뭐 인셉션 FID뿐만이 아니고 프리시전 리콜 뭐 네이버 클로바에서 제안한 덴시티 앤 커버리지까지 사용해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과연 그 순서는 우리가 그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그 모델들의 랭킹 순서랑 맞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논문을 낼 예정입니다. 사실은 논문은 다 작성했고요. 숫자도 다 나왔는데 공개는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TBA라고 적었는데 아마 뭐 빠르면 한 달 안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발표 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저도 그 에릭 강좌 가끔씩 그 만진 학생이랑 같이 가끔씩 보는데 제가 이렇게 빨리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그리고 뭐 혹시나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다 이러면 뭐 메일 주신다고 하면 뭐 시간이 날 때 최대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발표지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